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19세기 말 미국의 소설가로 주로 남부 미국의 사회 및 여성의 역할에 관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케이트 쇼팽입니다. 케이트 쇼팽은 당대 사회적 관습과 가치관에 도전하며 여성의 내면 세계와 욕망, 자유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녀의 대표작 중 하나인 1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작품은 짧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그럼 어떤 강렬함이 있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한 시간 사이에 있었던 일, 케이트 쇼팽. 말라드 부인은 심장병 증세가 있었으므로 그녀에게 그 남편의 사망 소식을 너무 충격적이지 않게 전하느라고 여간 조심을 한 게 아니었다. 말도 잘 되지 않아 더듬더듬 베일로 반쯤은 가려서 결국 그녀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아듣게 한 사람은 그녀의 여동생 조세핀이었다. 기차 사고가 신문사로 접보되었을 때 사망자 명단에 브렌트리 말라드라는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은 그 남편의 친구 리차드였고 그도 그 집에 와서 옆에 있었다. 두 번째 전신이 들어온 것으로 사실을 확인한 그는 부주의하고 여유 없는 다른 친구들이 그녀에게 이 소식을 조심성 없이 함부로 전할까봐 자신이 직접 전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녀가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보통 여자들과는 좀 달랐다.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마비된 듯 멍해져 버리는 대신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더니 무너지듯 동생의 팔에 안겼다. 폭풍 같은 슬픔의 시간이 좀 흐른 뒤 그녀는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방에는 커다랗고 푹신한 안락의자 하나가 창 쪽을 향해 놓여 있었다. 온몸을 다 점령하고 이제 정신까지 덮여오고 있는 피로감에 눌려 그녀는 그 의자에 몸을 묻었다. 집 앞 광장에 있는 나무들은 봄날 새 생명의 기운으로 바르르 떨고 있고 공기는 달콤한 비냄새가 가득하다. 바로 아래 길에서는 행상인이 자신의 상품 이름을 외치고 다닌다. 멀리서 누군가가 부르고 있는 노랫소리도 조그맣게 들려오고 나뭇가지에는 수많은 참새들이 제재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창문을 맞이하고 있는 서쪽 하늘엔 구름들이 서로 만나고 포개어진 틈새로 여기저기 푸른 하늘 조각들이 내보인다. 그녀는 머리를 쿠션에 기대고 마치 울다가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도 흐느끼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낌이 목구멍으로 올라올 때마다 몸을 들썩이는 것 외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젊었다. 하얗고 차분한 그녀의 얼굴에 보이는 주름살은 어딘가 사람을 제압하는 데가 있었고 어떤 힘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멍해진 눈으로 저 멀리 푸른 하늘 한 조각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그것은 그냥 사색하는 시선이기보다는 어떤 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인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너무나 미묘하고 기억해내려고 하면 어느새 달아나 버려서 그게 무엇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지금 저 하늘 조각으로부터 기어나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기에 가득 찬 소리와 냄새와 색깔을 통해 오고 있다. 가슴이 솟구치더니 마구 요동을 쳤다. 이제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그게 무엇이었던 건지를 알 것 같았다. 의지로 그걸 물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 의지는 그녀 앞에 늘어져 있는 그녀의 하얀 팔만큼이나 미약했다. 모든 걸 포기하자 살짝 열린 그녀의 두 입술 사이로 속삭이는 것 같은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자유다. 자유. 자유라고. 그 소리는 숨소리에 섞여 계속 반복되더니 그녀의 시선이 텅 비고 공포감이 역력해졌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빛이 한참 동안 예리한 광채를 발했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류가 빨라지더니 온몸이 다 더워지고 전신이 나른해졌다. 그녀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 환희가 아주 요상한 놈이 아닌지 계속 자문했다. 하지만 더 뚜렷하고 고양된 의식으로 그런 건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제껴버렸다. 그녀는 그 친절하고 부드럽던 남편의 손이 접혀 있는 것을 보면 꼭 다시 울게 될 것을 알았다.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관 속에 고정되어 있고 회색빛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그 쓰라린 순간이 지나고 나면 온전히 나만의 것인 긴 세월이 나에게로 와줄 것이 아닌가? 그녀는 두 팔을 펴서 쭉 뻗으며 자신의 여생을 환영했다. 이제 앞으로 올 이 세월 동안에는 그녀를 위해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녀 또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어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맹목적인 인습으로 내 뜻을 자기 마음대로 꺾어버리는 강력한 의지. 이제 그런 것은 내게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이다. 그 짧은 각성의 시간에 그녀는 좋은 의도로든 나쁜 의도로든 그런 행위는 이제 범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물론 그녀의 남편을 사랑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 영원히 풀지 못할 미스테리일 뿐인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나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비하면 무에 그리 중요하단 말인가. 자유다. 이제 내 육체와 영혼이 모두 해방되는 거라고. 그녀는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 조세피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열쇠 구멍에 입을 대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루이스, 문 좀 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줘. 그러다 병 나겠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발 문 좀 열어줘. 가버려. 나 병나지 않아. 병나기는커녕 그녀는 창문을 통해 생명의 연금술약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환상이 그녀 앞에 펼쳐질 날들을 향해 줄다름쳐 나갔다. 봄날, 여름날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와줄 온갖 날들을 향해 달려나갔다. 숨을 고르며 이제 내 인생이 길게 해달라고 얼른 기도했다. 인생이 길까봐 치를 떨던 게 바로 어제가 아니었던가. 그녀는 동생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열린 승리의 눈빛으로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승리의 여신 같은 자세가 되었다. 동생의 허리에 바짝 붙어서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에서 리차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현관문 열쇠를 열고 있었다. 들어온 사람은 브렌틀리 말라드였다. 그는 여행에 약간 지친 품새로 손가방과 우산을 들고 태연히 들어왔다. 그는 사고의 현장에서 멀리 있었고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조세핀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와 아내가 못 보게 자기를 황급히 가리고 있는 리차드의 행동에 놀라 서 있었다. 하지만 리차드는 너무 늦었다. 의사들은 와서 그녀는 너무 벅찬 기쁨으로 인해 심장 쇼크가 오는 바람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주인공이 생각해보니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남편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충격으로 그녀는 숨집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건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안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쇼팽은 이 작품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자유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사회적, 정서적 장벽을 다룹니다. 저 역시도 이 작품을 읽고 많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유와 욕망은 어디에서 비롯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